이번 주 시청자 광장에서는 한 주 동안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부부들이 펼치는 거침없는 폭로전, 내조의 여왕을 담았습니다. 비클로접에서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 자연으로 떠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낭만 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진화하는 팬 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시청자 마당입니다.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죠. 보통 양력 1월 1일은 신정, 음력 1월 1일은 구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영향 탓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 일본은 우리의 전통설을 옛것으로 폄하해서 구정이라고 칭하고 새로운 양력설을 신정이라고 지칭했는데요. 구정과 신정이란 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특별히 신정이나 구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규정된 바는 없지만 낡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쉬운 구정이라는 말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올해 설부터는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구정이란 말보다는 설날이라는 예쁜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청자 광장입니다. 김태욱 아나운서. 네, 지난 한 주도 채널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는데요.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칼갈이로 성공을 거둔 독한 인생 서민갑부부터 북한의 미인의 조건을 공개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까지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뽑혀가고 나니까 제 동네에서 지난 8일에는 시대에 따라 변해온 북한의 미인의 조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미녀응원단 이순실 씨가 가장 미인인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는 저 절대 미인이라고 했어요. 지원해주지 맙시다. 이설주 얼굴을 먼저 한 시대를 풍미한 북한의 대표 미인들을 통해 북한 남성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이영애 씨 느낌도 있어. 이마가 좀 넓고 약간 계란용이고 약간 통통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인기처녀라는 TV 시리즈 또한 빼어난 미모를 가진 북한 여성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 인기처녀를 통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미인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보는 듯한 그런 미인들 같은데요? 그래, 순실형 스타일 아무도 없는데요. 시집을 최고로 잘. 그런가 하면 항공기 승무원, 외화상점 직원 등 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직업들과 그녀들의 생활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당히 손망이 높고요. 외화 상점에 직원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신 분들 계세요? 고객으로도 못 들어가봤어요. 근처도 문 앞에도 못 가봤어요. 상점 문 앞에도 못 가봤어요. 다 종합해 보면 북한의 미인 기준을 종합하여 출연자 중 최고의 미인을 가리는 이만갑 미인 선발 대회를 진행해 보기도 했는데요. 동글동글한 얼굴에 쌍꺼풀 방송이 나간 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북한의 미인상에 대해 다양한 자료 화면과 함께 접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모큐 드라마 사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3일에는 경비원에게 비상식적인 횡포를 부리는 일명 깡패 할머니의 이야기를 극화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분리수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세상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내 말 무시한 거야? 할머니는 근무 태만을 문제 삼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물론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며 경비원 고 씨를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당신 안 해도 경비하겠다는 자가 무슨 섰어. 알아? 그 할아버지가 성추행 건물은 낙인을 찍. 알고 보니 할머니는 성추행 사건으로 해고된 전임 경비원의 아내였고 고 씨가 계획한 일에 남편이 누명을 쓴 것이라며 복수를 위해 행패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성추행한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요 누명을 쓴 거예요. 주민들의 반대가 컸어요. 한편 극중 제작진은 할머니의 남편과 함께 근무했던 또 다른 경비원의 증언에 따라 성추행 사건이 경비 용역업체를 바꾸기 위해 조작된 일이라는 의혹을 갖게 됐는데요. 용역업체를 바꾸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취재 결과 경비 용역업체 변경을 청탁받은 아파트 동대표가
나이가 많고 전과범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고 씨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꾸몄다는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치밀함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경비가 뭐라고 그게 욕심나서요. 죄송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최근 경비원을 향한 비인격적인 대우로 논란이 됐던 사건부터 노인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시금 환기시켜줘 의미 있었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쾌도난마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거침없이 날카롭게 쾌도난마 진행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겠습니다. 원조 지난 2일에는 새롭게 개편된 쾌도난마가 첫 방송됐습니다. 이슬람 테러단체 IS가 결국 일본 인지를 참수했습니다. 중동문제 연구소. 먼저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사건으로 불거진 우리나라의 테러 대책법 입법에 대한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게 테러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 아니냐. 나 새누리당 안 찍어줄 거야. 한편 이날 방송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에 대해 하일성 야구 해설가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프로야구에서 야구단에서 코치 바꾸면 성적 좋아집니까? 분위기 바뀝니까? 근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왜 바꾸느냐? 팀의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바꾸는 게 있겠지만 팬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주는 게 있어요. 팬은 여기서 국민이죠. 유권자죠. 국민.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은 하일성 씨가 경륜 있는 야구 전문가이긴 하지만 정치 현안 관련 대담 자리에 야구 해설가를 초대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전 솔직한 얘기로 이 쾌도난마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뭐 맨 신문 보면 정치면 보고 진짜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처음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다음은 독한 인생 서민갑부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7일에는 칼갈이 사업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전만배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많이 벌 때도 있지만 많이 못 벌 때도 있지. 내가 노력한 만큼만 버니까. 전만배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14살 나이에 대장간 일을 시작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며 대장간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월대처럼 밀려 들어왔던 것이었죠. 그 20대 가까이 될 때까지 평생은 소원이 배 터지게 맛있는 거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하지만 주인공은 용도에 따른 맞춤형 칼 제작과 대장간에서 익힌 연마 기술을 이용한 칼갈이 사업을 통해 재기에 성공했는데요. 만배 씨 일매출 8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월 매출 2천만 원. 가게 앞은 늘. 특히 총 5단계의 연마 과정을 거치는 주인공만의 칼갈이 작업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이었습니다. 그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만배 씨. 뭐야? 우와. 과연 시청자들은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른 주인공의 사연이 무척 감동적이었으나 날카롭게 벼린 칼로 팔의 털을 깎는 모습이 다소 위험해 보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살짝만 쓱 됐을 뿐인데. 다음은 닥터 지바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닥터 지바고. 우리는 왜? 지난 2일에는 다이어트 실패의 주된 원인인 과도한 식욕을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조금만 먹으려는데 손하고 입은 막 들어가야 할 테니까. GI 수치가 절반가량.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과식을 부르는 나쁜 식습관에 대해 짚어보는가 하면 오랜 시간 공복이 일어나게 되면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돼서 비만의 위험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식욕 조절에 효과적인 식이요법으로 몸무게 감량에 성공한 사례자들이 자신만의 식사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90kg대에서 70kg 초반까지 이미 뺀 걸로도 증명이 됐고요. 파이팅! 3D 체형 분석 검사가. 이에 체험단은 사례자들이 소개한 식사법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자 실험에 나섰습니다. 이정숙 씨와 류현주 씨는 거꾸로 식사법 체험에 도전. 문영미 씨와 홍명진 씨는 식욕을 조절해주는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배고픔에 지칠 때 필요한 것이 있다. 지긋지긋한 살과의 안녕을 구하고자 열심히 하는데. 방송이 나간 후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을 이용한 식사법이 운동과 함께 병행하도록 설정돼 단순히 식사법만을 진행한 다른 방법들과 실험 조건이 달라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믿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먹거리 엑스파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착한 기사 식당을 한번 찾아나서 보겠습니다. 지난 6일에는 택시기사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기사 식당을 점검하고 착한 기사 식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기사한테 술 파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사 식당인 만큼 주류 판매는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대가 가득한 함박스테이크. 전문가와 현직 택시기사로 구성된 검증단은 음식의 질뿐만 아니라 주류 판매와 주차시설 여부 등 기사 식당이라는 특수성에 맞춰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펜스세요. 차를 이동시키고 온 기사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닭곰탕만큼은 늘 한결. 그 결과 닭곰탕이 대표 음식인 한 식당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제대로 된 국물을 위해 육수를 2번 우려내는가 하면 주류 판매를 거절하고 주차 안내 등 택시기사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착한 기사식당 선정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운전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음주에 대해서 이제 상극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못하고. 그러나 검증 과정 중 김치 공장에서 납품받은 김치에 소량의 조미료가 사용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준 착한 식당으로 선정됐는데요. 김치에는 소량이지만 조미료와 첨가물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여전히 빨간 불빛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은 기사식당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기준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시도한 점이 인상적이었지만 선정 기준에 없던 조미료 함유 여부로 준 착한 식당에 그친 결과가 다소 의문스러웠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부심으로 조미료와 첨가물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모큐 드라마 사인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의 극으로 구성했는데요. 재미는 물론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다시금 직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부조리와 문제들을 통렬히 고발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식욕을 다스리는 식사법을 체험해본 닥터 지바고는 동일하지 않은 실험 조건이 지적됐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실험의 필수 요소인데요.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를 수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특정 방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체험단의 실험은 일반 사례자들이 경험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증 과정인데요. 시청자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실험이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후에 시청 소감이나 개선 사항을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저희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채널A 시청자마당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명장면 TV 속으로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내조의 여왕 속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부부가 출연해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내 남편을 위한 내조의 지침서, 내조의 여왕. 인생의 프로라고 감독이 함께합니다. 내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그 남자 그 여자의 극과 극 매력 대결. 그 불꽃 튀는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전임의사로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는 사실 남편이 너무 촌스럽고 아니 청바지나 좀 이렇게 핏한 그런 바지가 아니라 헐렁거리는 그런 흰색 양복을 입고 나타나는데 아니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집사람을 처음 본 날 물에 빠진 새양쥐 같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자기도 마찬가지로 뭐 머리 이렇게 막 눌러붙어 있고 그냥 안경 쓰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촌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연애 때는 입에 혀처럼 연한 배처럼 부드러웠어요. 진짜. 공중보건입 때 속리산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빨간 구두 신고 산에 가는 걸 생각 못하고 예쁘게 하고 갔어요. 발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정말. 그랬더니 발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서 만져줘요. 네, 손으로 막 만져주면서 발 시렵지 그러면서 호 불어주고. 세상에. 그걸로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그걸로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한 7, 8년은 정말 남편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저희 그 대화의 가장 큰 안주거리가 우리 함생님 강미영 두 분. 거의 하루를 빼놓지 않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대화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주로 대화하는 건 우주, 물리학, 수학 이것만 너무 즐겁고 그런 뭐 우주 탐험, 진리 탐험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대화를 많이 하지만 어떨 때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2, 3분, 3, 4분을 가만히 있으면 꼭 물어봐요. 당신 무슨 생각해? 그래서 처음에는 늘 대답을 했죠. 근데 제가 갱년기가 되니까 조금 참기가 어려워요. 5분마다 물어보면 요즘은 정말 짜증이 나고 에스더 선생님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쳐다도 안 보는 걸로 입원했을 때 정말 옆에서 같이 자고 집에 가래도 안 가고 아니 그런 사람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거 신중하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먹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많이 먹어서 그렇지 너 또 이러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좀 깔끔할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할 것 같잖아요. 너무 깔끔 떨 것 같아서. 근데 칫솔질을 하면 입안에 들어가는 치약의 양보다 이 세면대에 떨어지는 치약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닦길래? 양말을 벗으면 빨래통이 제가 곳곳에 놔뒀는데 그 빨래통에 넣지를 않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벗으면 그걸 돌돌돌돌 만 다음에 던지면. 던져요. 어딘가에. 아무튼 지나가고 나면 마치 5살 사내아이를 둘을 키우고 난 듯한 그렇게 아니 근데 당신은 미안하지만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아니 제가 인정하는데 그거를 당신이 결혼한 이후로 뭐 하루라도 본인 손으로 치운 적이 있냐고요. 할 얘기 없지 뭐.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취미생활이 뭐냐면 시간 나면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빨래하는 거, 다림질하는 거. 정말 함선생님 차를 타는데 이 차 안에 그냥 티끌 하나 없어요. 깨끗하고. 세차같이. 예. 그리고 저희가 가끔 얻어 타면은 뭐 그 차 안에 이렇게 헝겊 같은 걸 주고 다 닦으라 그래요. 이제 같이 이제 펜션 같이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함 선생님은 일단 깨끗해야 돼요. 이게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깨끗해야 돼요. 항상. 에스더 선생님이 잠방, 저기 홍 기자님이 같이 잠방도 다 나가라고 자기가 청소 다 해가지고. 정말요? 거기도. 딱 마무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청소하면 저는 이제 부엌 일을 하는 거죠. 네, 부엌은 이제 제 담당이니까 하는데 에스더 선생님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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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그림 그려지지 않아요.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공주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희 어머님들 마음에 조금 안 들으셨나 봐요. 에스더 선생님이 막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막 간드러지고 그래서 뭐뭐 하시면은 비타민 드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유산균 드시고요. 이러니까 아이고 고마워 니나 먹으라.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 그러면서 이게 머리를 아라리 만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는 당연히 실색했어요 진짜.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에스쌤 부부 보면 나 토할 것 같아요. 나 토할 것 같아요. 아니 산책을 어떤 때 양재천에 이제 4시 갈 때가 있어요. 돌다리 간격도 진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꼭 거기 서가지고 어머 해골 씨 이래요. 그럼 홍 기자님은 오 에스더 하고 다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같이 건너주려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해서 저희 남편은 어딨나 하고 찾아보면 안 보여요. 저기 가서. 아니 그러면 홍 원장님 만약에 아내가 여에스더 선생님처럼 그런 타입의 아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저는 잡아주지 않고 업고 가죠, 내가 그냥. 실제로
같이 치악산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치악산을 갔는데 선생님이 약체인데 애들하고 다 무조건 가자 그래서 다 왔다 하면서 근데 정상을 갔는데 선생님이 거의 쓰러질 듯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러면 이걸 먹으면 괜찮다고 콘약 한 잔 양주를 준 거예요. 몸이 열이 나고 하라고. 근데 그걸 먹고 완전히 S 선생님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놀라면서 그때부터 함 선생님이 업고 내려왔어요. 업고 내려오는데 홍 기자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가방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홍 기자님 가방이라도 드시고 그러자니까 나는 내 몸도 죽겠단 말이에요. 나는 내 몸도 죽겠단 말이에요. 무주산이 1600m잖아요. 올라갔어요. 계획한 선생님은 거니까. 먼저 이제 내려가고 저는 정말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한 번은 제가 발톱이 빠진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려왔는데 저는 그런 경우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제 몸은 서 있는데 다리가 멋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도교산 구조대 연락을 했죠. 정말 이게 남들이 들으면 대단히 험한 데 간 줄 아는데 쭉 6km는요 평지예요. 구천동 계곡 따라 내려오는 건. 그래서 제가 산 끝까지 온 걸 보고 난 다음에 여기는 기어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이니까 그냥 앞서 가버렸어요. 한참 내려갔는데 보니까 차가 하나 저기 뭐야 국립공원 관리소 차가 하나 그래 창문 열고 근데 너무 웃기고 부부가 같이 타서 남편분도 같이 타서 근데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마지막에 감자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감자가 남아서 내가 탁 집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너는 그만 먹어 뺐더니 엘 선생님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양껏 먹었는데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 남아서 이제 에스템 젓가락이 올라가는데 와이프가 딱 찝더라고요. 우린 그만 먹어도 되니 에스템 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아닌데 감자 하나를 애써가 안 먹는 걸 자기가 눈여겨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못 되겠다. 맞네. 결국 그 감자를 어느 분이 잡수셨어요? 사모님이 주셨어요. 사모님이 흥 하고 낼로 먹었잖아요, 그냥. 감자 사건이거든요. 15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저희 2시간의 감자 만행상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3명이 갑자기 딱 동작 멈춤이 없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젓가락을 내릴 텐데 하면서 이렇게 내가 먹었나 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나눴는데요. 다 들으실 수 있게 남편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통솔력 있게 그 생활력 강해서 여자 고생 안 시키는 거. 아내가 산에서 넘어져도 업지도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편으로 볼 수 있지만 제게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없이 좋은 남편이라고 많이 느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딱 빼놓은 게 있어. 난 당신을 사랑해. 다른 건 다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네요. 서로의 다른 모습은 인정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가며 더 행복하세요. 네, 절친한 두 부부의 서로를 향한 폭로가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귀여운 타박은 자랑 아닌 자랑 같아요. 네. 폭로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부부들이 들려줄 유쾌한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클로즈업 순서죠. 황수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일상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정작 주변에 있는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연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입니다. 네,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는 도시인들이 꿈꾸는 자연에서의 삶을 진솔하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연과 함께 자유를 누리고 또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바쁘게 살아가는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치유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비클로즈업에서 집중 분석한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자연 속으로 떠나고 싶어도 바쁜 일상 탓에 아쉬워만 하고 있다면 여기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낭만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소개하는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입니다. 오대산 단풍도 좋은데 오대산 설계가 더 멋있다. 야, 근데 이거 집 어디에서 찾아야 되노? 오, 잘 간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되는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매력적인 일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편리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인적 드문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자처한 이들을 찾아 그들의 독특한 생활상과 남다른 사연을 소개하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킬리만자로까지 세계 명산들을 찾아다녔다는데요. 약초 팔아서 남는 돈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다 쟁여놨다가 한 300만 원 되면 또 들고 튀고. 자유로운 영혼이다. 마음대로 사시네요, 진짜. 오지에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동경하는 분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길 따라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물빛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하나씩 흐트러 놓고 가는 거죠. 특히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생활 여건 등을 이유로 실천에 옮길 수 없는 도시인들에게 간접 경험을 통한 대리만족을 선사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냥 물감으로 뿌려놓는 것 같다. 김호곤 한의사를 위해서는 낙엽으로 물을 떠줍니다. 좋다. 물맛이 맛있네. 대부분 현대인들은 도시에 모여 살고 자연을 접할 기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디어입니다. 간접 체험이긴 하지만 마치 그곳에서 잠시 살아본 것처럼 느끼고 누리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이제 대신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책이 될 수 있습니다. 힘차게 뛰다 보면 오늘 하루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을 그림처럼 담아내는 뛰어난 영상미는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겨울을 이기고 있는 녹차. 아름다운 산능선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50 하나예요. 나는 64시요. 아이고 형님. 좀 빠르시. 그런가 하면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의 진행자 김호곤 한의사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친밀하게 출연자의 삶에 녹아들어 프로그램에 활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짠! 박수! 네, 수고했습니다. 예, 예. 야, 드디어. 그만하실 겁니까? 이거 한 번만 하면 되지. 갈 때까지 가보자에서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되고 전체 프로그램들을 다 이끌어가는 어찌 보면 주제이자 소재이자 MC이자 또는 감초 역할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 이 진행자의 역할이 한 2할, 3할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한 7할, 8할, 제가 보기에는 한 60% 이상의 역할을 김호곤 한의사가 수행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연출을 최대한 삼가며 출연자의 생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은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단조로운 구성은 지루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통 방식을 고집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프닝과 클로징이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코너가 깨알처럼 이렇게 박스형으로 들어간 프로그램도 절대 아니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소박하게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가면서 나레이터 정도가 이제 처리하는 정보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는 약간의 이제 프로그램 내에 작은 포맷이나 코너 혹은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현장에서 그분들이 같이 동화되는 느낌을 그냥 그대로 살리고자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식재료 채집과 식사 준비 등
매회 비슷한 상황과 장면이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보다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제작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볶기 대나무통 조기구이. 지금 벌써 맛을 보고 이거 냄새를 맡고 왔어요. 지금 얘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듯이 저희가 또 이제 오지에서 사는 분들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비슷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담고 싶은 얘기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비슷할지라도 저희가 그 안에 담고 싶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어쨌든 보여지는 것도 비슷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제작진들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출연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히 출연자의 일상을 소개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연 속에서 깨달은 삶의 의미와 보다 속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산에 와서 좋은 기운을 마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특정한 지역에서 정말 뿌리 내리고 사는 고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청자들이 깊이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어찌 보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다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그 고수의 삶을 스케치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서 잊어버리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층적인 깊이와 그 다음에 각 에피소드 간을 연결하는 구조화 이런 작업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대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삶의 의미를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현장에서 조금 더 열심히 진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낭만을 찾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도시를 떠난 사람들의 일상과 희로애락을 전하는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조명해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자기적인 연출 없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아내는 것은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하지만 자칫 단조로운 구성이 지루함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구성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주인공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풍광은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의 또 다른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눈부신 영상미와 진정성 있는 얘기로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행복과 치유를 선사해 주길 바랍니다. 대중문화계에서 팬들의 위력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적극 홍보해 스타로 만드는가 하면 스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 기부에 앞장서는 등 과거와는 달리 팬들이 주체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팬들이 찍어준 직캠으로 차트 역주행한 EXID 정도 알고 있어요. 팬이 찍어서 올린 동영상 중에 뭐 EXID나 예전에는 크레용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생 때부터 팬덤이 크게 형성되고 그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팬들의 그런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 등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팬들이 자신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력해진 힘을 바탕으로 대중문화 시장을 왜곡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이 온라인을 통해 번지는 등 부정적인 파급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에서는 진화하는 팬 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연예계에서 팬은 이제 더 이상 스타를 바라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에서는 막강해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팬과 또 팬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스타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무작정 쫓아다니던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이제는 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팬들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섬에 따라서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역주행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룹 EXID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 널리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EXID는 지난해 8월 데뷔한 여성 그룹인데요. 네. 데뷔할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요즘에 와서야 음원 차트와 또 TV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싹쓸이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그 EXID를 인기 스타로 만든 건 바로 팬들이었습니다. 그 한 행사장에서 이 그룹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한 팬이 직접 촬영을 했고 또 이 영상을 굉장히 재미있게 편집해서 한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네. 이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이런 관심이 그대로 EXID로 이어진 거죠. 네. 또한 데뷔 전부터 팬이 생기고 또 이런 팬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 덕분에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오르는 연예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스타를 좋아하는지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그 신인들을 미리 점찍어서 이들을 육성하고 또 키우는 과정은 팬들에게 하나의 놀이이자 또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연예계 권력의 중심이 팬과 그리고 대중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잊혀질 뻔한 연예인을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는 등 이 팬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팬들의 문화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죠. 네, 스타 개인에게만 집중됐던 이런 문화들이 최근에는 그 주변과 사회로 확대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 심어주고 또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팬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쌀 화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타들의 여러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쌀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모인 쌀들을 스타들이 각 기관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스타들의 이름을 딴 숲이 조성이 되거나 또 물이 부족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또 우물을 파주는 이런 팬들의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선물의 전달 형태가 기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재탄생이 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팬덤의 변화가 스타의 위상은 물론이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를 향한 팬들의 사랑이 사회 공헌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팬 문화가 이처럼 진화하게 된 원인은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인터넷 발달을 가장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는 해당 기획사가 조직하고 또 이렇게 구성한 팬클럽 문화가 사실 팬 문화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블로그나 SNS가 발전이 되면서 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여러 활동에 나서는 환경도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데요. 팬들은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주인공으로 삼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또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러 SNS에 올리면서 이 스타들을 이제 여러 나라에 알리는 홍보 역할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팬을 관리하고 또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가 스타들이 꼭 챙겨야 할 하나의 중요한 덕목으로도 꼽히고 있는 거죠. 네. 인터넷의 확산을 바탕으로 팬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연예계에서 팬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진화하는 팬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거리로 나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아서 주요 방송사에 방송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룹들이 이제 팬덤 덕분에 기회를 얻어서 다시 유명해지고 이런 주목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팬들이 팬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 뭐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극성스럽게 쫓아다니는 거는 자제하면 좋겠어요. 지금 SNS가 더 이제 많이 퍼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 하나 올리는 게 확실히 더 영향도 커지고 그로 인해서 연예인들도 더 그런 거에 대해 인지도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들을 위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음반 사재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자제해준다면 이런 팬들의 팬덤 문화가 좀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TV로만 그런 연예인들을 접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약간 실력이 묻혀있던 연예인들도 팬들에 의해서 재발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팬들이 그런 실력 있는 가수들이나 이런 많이 발굴해줘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력 있는 연예인이 팬에 의해 재발견되는 등 이 팬들의 주체적인 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순수한 팬 문화가 홍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팬들의 힘이 커지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이런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까? 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직캠이라는 건데요. 이 직캠은 팬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직캠이 여러 SNS를 통해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나타내자 순수한 팬의 마음이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런 직캠을 찍어서 그 SNS에 공개하는 사례들이 좀 늘고 있는데요. 직캠이라는 팬 문화가 순수한 팬으로 위장된 마케팅 수단으로 좀 악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스타들의 춤이나 또 의상들을 표현하고 또 표현 수위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해서 굉장히 선정적인 부분만 좀 부각한 직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팬 문화를 이용한 지나친 노이즈 마케팅이 최근 들어 더 증가하면서 굉장히 문제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각종 콘텐츠를 만들고 또 이걸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시키면서 팬들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니까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팬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팬들의 힘이 커질수록 잘못된 팬덤이 만드는 악영향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팬의 힘에 의해서 해당 연예인이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또 이들 팬들이 스타에게 갖는 강력한 애착들이 또 강해지면서 때로는 폐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타의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는 건 물론이고 또 범죄에 해당하는 사생활 침해 사례들도 최근에 더욱 늘고 있는데요.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아닌 라이벌 스타를 향한 그 온갖 공격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강력해진 팬덤으로 인해서 시장 질서가 좀 흐려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년 시상식 투표나 또 음원 차트 순위 집계에서 그 과도한 팬덤이 발휘가 되면서 부정적인 그런 의혹들도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팬들의 힘이 막강해지는 만큼 그에 따른 폐해도 함께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건강한 팬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팬들이 주체적으로 스타를 만들고 또 각자 좋아하는 콘텐츠를 발굴해 육성하는 건 대중문화 발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SNS를 통해서 이슈가 빠르게 전파되고 또 팬들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만약 흐른다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대중문화 퇴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스타를 향한 맹목적인 지지가 때로는 팬들의 도를 넘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자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팬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일부에서는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팬덤과 연예인의 이런 관계들이 조금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서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진화하는 팬 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팬들은 스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에서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문화적 요소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팬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힘이 대중문화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는 이혜리 스포츠동화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뱅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2월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 1일 일요일 첫 방송을 했고 8일 두 번째 편을 방송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50분에 채널A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뉴스뱅크라는 제목은 뉴스를 다루는 은행이라는 의미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은행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듯이 뉴스뱅크에서는 뉴스가 쌓일 것 같은데요. 제목에서 사용된 은행에 관한 비유는 프로그래머의 코너 구성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뉴스 창구는 일주일간 화제가 되었던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인데 코너 이름의 창구는 은행에서 직원이 손님을 상담하는 은행 창구의 그 창구입니다. 은행에서 벨소리가 들리면 손님이 해당 창구를 찾아가는 것처럼 뉴스뱅크에서 새로운 뉴스가 소개될 때에는 벨소리가 울리고 뉴스 창구에서 뉴스가 등장합니다. 네, 돌아온 사무장. 예. 1회 뉴스 창구 코너에서는 땅콩 회항이라 불리는 대한항공 회항 관련 소식,
군대 내 성추행 사건, 아시안컵에 참가한 축구 국가대표팀에 관한 뉴스 등 5개 뉴스가 다뤄졌습니다. 이회에서는 대한항공 회항 사건의 관련 인물 소식과 지난 12월의 한반도 정쟁설, 탈북민을 위장한 북한 간첩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습니다. 뉴스 창고의 뉴스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핫인 뉴스라는 코너가 두 번째로 방송되는데요. 한 주간의 화제의 인물을 3명 선정해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강태호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2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참가한 후보자들이 선정돼 관련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뉴스뱅크는 아직 2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지만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보면 뉴스쇼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전달할 때 쇼 프로그램처럼 재미와 흥미 요소를 덧붙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장르입니다. 뉴스뱅크에서는 뉴스를 소개할 때 은행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고객을 부르는 띵동 벨 소리를 냅니다. 핫인 뉴스 코너에서 화제의 인물을 소개할 때는 키워드를 3개 제시해서 시청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화제의 인물은 입간판으로 제작돼 스튜디오에 서 있습니다. 일반적인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쇼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법한 재미 요소입니다. 뉴스뱅크와 같은 뉴스쇼 프로그램이 종합편성 채널에서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는데요. 좋게 평가되어야 할 점이 있는 반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아야 할 점은 다양성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라는 장르를 더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해서 전달함으로써 일방적인 형식을 탈피해 시청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형식으로 뉴스를 전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미 요소를 가미해 좀 더 친근하게 뉴스를 전하는 점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일요일 오후라는 시간대를 감안하면 편안하게 시청자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의 다양성에 치우쳐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쇼는 흥미와 이야깃거리에 집중하는 장르입니다. 재미있게 전달하지만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공평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뉴스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훈련된 앵커와 기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뉴스 프로그램에 비해 뉴스쇼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갑니다. 기자와 전문가의 협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상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반영된다면 뉴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뉴스를 소재로 삼는 토크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뉴스뱅크가 뉴스 프로그램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은 벌써 고향을 향하고 있는데요. 설레는 마음 한편에는 고향 가는 길이 또 얼마나 붐빌지 걱정도 자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난해보다 하루 길다 보니 이동 인원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귀성길은 연휴 첫날 오전이, 돌아오는 길은 설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가급적 이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하면 우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로드플러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고향 가고 오는 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널A 시청자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